최근 원피스 1156화에서 드러난 록스디 지백의 야망은 단순히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세계 자체를 파괴하여 현존하는 모든 질서를 완전히 허물고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려는 광기 어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운명적인 계획은 다름 아닌 세계 정부의 진정한 흑막이자 악마 그 자체인 이무에게 도전했다가 데이비 존스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필연적인 선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진정한 흑막으로 거론되며 행운 원수 아카이누와 사왕 검은 수염마저도 뛰어넘는 최종 보스로 지목되는 이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걸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무는 악마적인 존재이거나 최소한 궁극적인 악마의 힘을 다루는 자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근거들이 작품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139화에서 나미는 이무가 신의 계사단을 소환시킨 마법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책에서 종종 보는 마법진 같아. 어느 나라의 의식인데 악마를 부르는 거야. 이는 이무의 존재 자체가 악마 소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실제로 이무는 사람의 발밑에 오망성 형태의 마법진을 생성하여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악마 소환 의식에서 나타나는 마법진과 매우 유사하며 이는 이무가 곧 악마의 힘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1150화에서 이무의 능력에 노출된 도리와 부록이 등은 마치 악마처럼 변이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묘사되기도 하였으며 에그헤드 편에서 이무는 블루볼서로 보이던 세턴 섬을 임무 실패를 이유로 원거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오로성 전원의 능력이 임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오로성의 괴수와 능력이 특정 열매의 이름이 아닌 규키, 이츠마데, 봉이, 바코츠, 샌더운과 같은 요괴, 악마의 이름으로 소개된 것 또한 이들이 열매 능력자가 아닌 임으로부터 직접 악마의 힘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애니에서 나온 이무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남녀가 섞인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근거들을 종합해볼 때 이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거짓된 역사를 지배하는 궁극의 악마, 즉 이 세계의 최종 보스임이 명확합니다. 록스디 지백은 세계 정부의 심장부인 마리조아,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판게아성의 꽃의 방까지 침입하여 이무와 직접 대면하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록스는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가 바로 데이비 존스의 숭배자임을 밝히는 동시에 언젠가 자신은 반드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이무에게 날리고 도주합니다. 이러한 록스의 발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닐 겁니다. 현재 전설 속 데이비 존스가 악마에게 저주를 받아 깊은 애저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전해졌는데 이무가 악마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악마의 저주가 이무가 데이비 존스에게 내린 형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데이비 존스가 이무에게 도전했으나 이무의 악마적인 힘에 압도당해 형벌을 받은 최초의 비극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데이비 존스의 모티브가 신에게 반역한 예언자 요나의 망령이라는 점은 그의 존재 자체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인 이무에게 반역한 것에 대한 비극적인 상징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데이비 존스의 숭배자 록스디 지백은 데이비 존스의 비극적 유산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신의 천직의 의지를 계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록스는 데이비 존스의 실패와 비극을 알고 있었기에 록스 자신이 그 복수를 꿈꾸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록스가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자신 또는 자신의 의지를 계승할 누군가가 반드시 이무에게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록스의 거대한 야망은 개인적인 탐욕을 넘어선 이무에 대한 오랜 세대부터 이어져온 저항의 역사가 되겠죠. 마치 루피가 디에 일족으로서 해방의 전사 조이부의 의지를 계승하듯이 록스디 지백은 디에 일족으로서 이무에게 맞선 최초의 도전자 데이비 존스의 의지와 복수를 계승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무의 능력을 받은 신의 기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던 걸 생각해본다면 이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즉 록스는 데이비 존스의 실패를 통해 이무에게 보통의 공격이나 열매 능력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무의 악마적인 힘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필연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명한 건 1156화에서 록슨의 성질을 함락시키기 위해
전설의 악마의 열매 2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2개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록스는 계획에 필요한 첫 번째 열매가 엘바프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하필이면 고무를 연상시키는 1156화에서 나왔다는 점은 록스가 말한 열매 중 하나가 니카 열매임을 암시합니다. 분명한 것은 니카 열매야말로 세계 정부의 가장 대항적인 열매인 만큼 고무고무 열매는 세계를 파괴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상징이자 현 세계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156화 풀버전 분석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번째 열매가 어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록스의 계획은 이무의 악마적인 존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어둠 열매는 능력자의 실체를 끌어당겨 능력을 무효화하는 독특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 현상을 능력자 몸 안에 있는 악마를 일시적으로 끄집어내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이무처럼 몸에 사탄 악마가 깃들어 있는 존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이무와 오로성은 별들의 질서 혹은 우주적 체제를 상징합니다. 오로성의 성은 전룡인의 존칭인 성수를 성이하는 별성을 사용하며 각자의 이름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오망성을 이루는 태양계 행성에서 비롯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이무의 이름이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를 거꾸로 한 것이며 바다가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은 이무가 곧 이 세계 자체, 즉 지구 혹은 행성의 중심이자 지배자임을 암시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오하라 연구실에 설치되어 있던 지구 중심설, 천동설 지구본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이는 태양이 중심이었던 진실된 역사가 이무, 즉 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짓된 역사로 바뀐 것을 의미하겠죠. 결정적으로 피거랜드 갈링성의 외모가 달을 상징하고 지구가 달을 위성으로 두고 있다는 우주적 관계는 이무를 중심으로 한 행성 질서의 위계 질서와 절대성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는 먹으면 신체를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바꾸어줍니다. 즉 어둠 열매는 블랙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과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대척적인 관계이며 이는 어둠 열매야말로 이무의 우주적 체제에 대한 천적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티치가 흰수염의 적단에서 수십 년간 어둠 열매를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기다린 것은 단순히 강력한 힘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분명한 건 록스의 적단은 세계의 금기인 공백의 백년에 누구보다 다가선 자들이었으며 티치 또한 그들의 후계자로서 이런 금기된 지식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이 금기된 지식을 통해 세계 정부와 이무에 대한 감춰진 역사와 정보를 파악하고 이무의 실체와 그를 물리칠 방법을 담은 고대의 기록에 접근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티치가 데비 존스, 록스의 의지를 이어 이무를 상대한 열매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둠 열매야말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세계의 진짜와 이무를 쓰러뜨릴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록스는 니카 열매의 해방과 어둠 열매의 소멸을 결합하여 이무가 상징하는 행성의 질서와 현 세계 체제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려 했던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